이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준 언론인들, 그리고 헌재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좀 더 보시면요. 이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이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또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공보관실을 통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이렇게 언론인들 그리고 경찰 기동대 그리고 같이 고생했던 헌법연구관과 또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통상적으로 소장 권한대행이 외부 인사들한테는 이제 감사의 뜻을 많이 표합니다. 예. 그렇지만 재판관들이나 헌법재판소 식구들, 말하자면 가족들한테는 스스로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뭐 본인이 어떤 퇴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근데 특히 이번 탄핵 사건을 진행하는 그 3개월, 한 20일 정도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시위가 있었고요. 아마 그 소음 속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와 그 재판관들에 대한 과도한 인신 공격, 부당한 비판과 공격이 많이 있었고, 예. 그거를 다 감내하면서 재판관들이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헌법연구관들도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무처 직원들도 다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소장 권한대행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걸 놓고 한편으로는 선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물음이 나옵니다. 선고 요지와 결정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설득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이 배어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선고가 나오자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납니다. 헌재 인근의 탄핵 반대 집회 열기도 금세 식었습니다. 전원 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극심한 갈등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선고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 최종 변론 뒤에도 38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선고 요지와 결정문에는 탄핵을 반대한 시민들도 설득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한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이 골고루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는 모두가 단호했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에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기준을 놓고도 재판관들 사이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포고령만 해도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니 야간 통행 금지를 뺐다고 강조한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선을 긋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도 포고령에 있던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직접 뺐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두 주장의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다면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건 나머지 조항은 집행을 용인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엔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인 조항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대국민 호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보안이 중요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 역시 모순이라고 봤습니다. 결정문에서 계엄이 경고성이란 점을 국무회의나 군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국민에 호소하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그 즉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경고성 또는 호소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2분 동안 울려 퍼진 선고 요지 낭독은 아직도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결한 언어로 또 때론 단호한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내려간 선고 요지에는 몇 조 몇 항과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항이란 단어로 비상계엄 해제의 공을 시민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할 때는 아닙니다, 없습니다처럼 단호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장하던 문영배 권한대행이 고생했다는 듯 김영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등을 쓸어내리는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8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심판정에 앉았던 시민들은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싶었습니다. 정의와 상식은 이렇게 헌법으로 지켜져야 된다. 심판정에 울려 퍼진 22분간의 선고 낭독 시간은 우리 헌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